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은 협의 분할과 그 증여 반환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협의 분할에 있어서도 어쩔 때는 협의 분할을 통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될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그러면 증여세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이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지분이 이제 확정이 된 후에 재협의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입니다. 그 상속 지분이 확정이 딱 된 뒤에 다시 상속 재산을 재협의 분할해 가지고 등기 등록을 변경한다. 그러면 당초에 그 상속받았던 사람의 지분이 늘어났다. 그럼 늘어난 것만큼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 재협의 분할 결과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이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협의 분할을 한번 했어요. 하고 확정을 했는데 다시 협의 분할을 해서 지분이 변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지분 비율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에 따른 그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 증여 본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재협의 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재협의 분할을 여러 번 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면 이렇게 여러 번 하는 사람 없겠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이제 등기 등록이라든가 이런 재산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나 등기를 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수수료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 기한 내에 재분할을 했을 때는 재분할에 따른 증가되는 지분이라든가 감소되는 지분 여기에 따라 증감에 대한 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가 없다. 이거의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주로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협의 분할이 여러 번 재협의 분할을 하더라도 이때 끝났으면 증여세 과세를 안 하는 거고요. 또 재분할 사유가 정당한 경우가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재분할을 해라. 법원에서 상속 회복 청구소가 진행돼 가지고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 지분이 변경된다거나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했을 때 이제 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그 채무가 있다. 그러면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대신해서 그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러는데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를 할 때는 법정 지분으로 이렇게 등기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법정 지분으로 등기 등록된 것들을 상속인들이 최초로 협의 분할을 할 때 협의 분할을 했다. 채권자가 대위권 법정 지분으로 대위권을 통해서 등기해 놓은 것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 분할해서 다시 재분할한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고요. 물납한 경우 법정 지분으로 등기 등록해서 물납을 했는데 물납에 거부가 되거나 변경 명령, 물납 변경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른 재산으로 물납하면 그 당초에 법정 지분으로 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재협의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는 하지 않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때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시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반환을 해버린다. 그게 당초에 증여를 받았다는 거죠.
당초 증여를 받아가지고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에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기한인데, 그럼 증여받은 날로부터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그 반환을 해버렸다. 그러면 당초 증여도 과세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반환한 것도 과세를 안 합니다. 이 금전 이외의 재산만 그렇죠. 그 다음에 신고기간 후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했다.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를 해놓고 3개월 기간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할 때는 당초 증여는 과세를 하죠. 그렇지만 반환이라든가 재증여 이 부분은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환이나 재증여는 당초 증여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다시 돌려주거나 증여하는 것을 말하지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 후에 3개월 경과해서 반환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증여세, 이게 당초 증여도 과세하고 반환이나 재증여 이것도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부분에 반환에 대한 판례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증여세를 과세를 하니까 나 증여 안 한 것으로 할래. 그래가지고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서 재판을 청구를 해서 반환을 시키는 거. 이게 그렇게 되는 거 왔다 갔다 다 증여로 볼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증여세 과세 취소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이렇게 반환을 해서 증여세를 안 하고 싶다. 그럼 원인 무효라든지 이런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은 전문가 견해를 반드시 물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전은 이것이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신고를 해놓고 3개월 이내에 반환했다? 이것은 증여를 받았다고 해놨다가 반환한 거, 이것은 왔다 갔다 다 증여입니다. 왜 왔다 갔다 다 증여냐? 일단 증여를 받았다고 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반환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초 증여를 받았다고 이렇게 증여 계약서가 됐건 뭐가 됐든 현금 증여를 받았다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물릴 수는 없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초 반환하면서 왔다 갔다 다 증여하니까 이러면 증여받았다고 해야 되겠어요? 이거 빌렸다 그렇게 해야지. 일단 증여받은 것을 다시 반납한다. 현금에 관한 한 이건 증여세가 다 과세가 된다. 그리고 이제 예외가 있는데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결정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한 예는 별로 없지만 이것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결정부터 해버렸다. 과세당국에서. 이건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유의할 거 하나가 있는데 뭐냐고 그러면 여기서는 증여를 할 때 부담부 증여라는 얘기가 없는데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했다.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부담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잖아요. 양도로. 그런데 증여 부분은 이렇게 해서 증여세를 과세가 안 당할 수도 있겠지만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 부분은 이렇게 법에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과세가 안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를 할 때 그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은 양도는 원인 무효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사실이 없는 한 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리고 증여지분 확정 후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될 건지 안 될 건지 따져봤는데 우리 이 부분 각별히 유의하셔서 이런 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증여세를 더 부담하거나
증여세를 이렇게 과도하게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